로켓의 원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개념을 이해를 해서 현대 문명이 어떻게 이런 우리 주변에 보는 모든 물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기본 원리만 이해를 하는 식으로 가시면요, 모르는 것보다 낫습니다. 모르는 것보다. 그래서 구글을 통해서 보시더라도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모든 걸 다 알고 있지 않아요. 그쪽에 공장도 아니고 그쪽에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쪽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심화학습을 하시고 계신 그런 원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술 개발하는 것은 제가 구글만 보고도 기술을 개발하겠더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저의 기술은 엉터리가 아니며 과학적, 합리적인 그런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기도라니까 지혜가 많이 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열어주시는 것 같은데요.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이상한 얘기가 아니죠. 네. 교회 밖에서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로켓의 원리는 뉴턴의 작용과 반작용. 이게 내가 이렇게 밀어내면 그로 인해서 부딪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앞으로 나간다. 이게 이제 작용과 반작용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발을 이렇게 땅에 딱 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도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느끼는데 이렇게 다시 내려가서 다시 우리 몸으로 올라와요. 그게 이제 힘의 작용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딱 자세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진공 상태에다 그러면 이렇게 둥둥둥 뜨게 됩니다. 몸의 자세도 제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모든 과학기술에 있어서 움직이는 것들은 이 작용과 반작용을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세를 달리기 할 때도 땅을 딱 그 허공에서 허우적거려도 잘 안 나가죠. 그래서 발을 딱 땅에 이렇게 바닥이 단단하면 그 반작용으로 인해서 힘이 우리 몸에 딱 앞으로 나갈 수 추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뉴턴의 작용과 반작용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연료와 산화제를 연소시켜서 고온고압의 가스를 그 노즐을 통해 뒤로 강력하게 분출하면 그 반작용으로 로켓은 앞으로 나아가는 추력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강하게 분출을 하니까 모든 비행체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연료를 뭐로 분사하든 이렇게 고온고압의 가스를 이게 압축을 해가지고 우리가 수도 같은 거는 물 이렇게 바다에 물 줄 때도 꼭지를 이렇게 이제 원액에 기계로 조절하는 게 있고 손으로 조절할 때는 꼭지를 또 눌러서 입구를 좁힘으로써 압력을 세게 해서 멀리 나가게 돼요. 압력이 이렇게 느슨한 압력이 넓으면 이렇게 졸졸졸졸 흐르게 되거나 이렇게 주변 얼마 못 가지만 입구를 좁혀서 강하게 압축을 해가지고 나면 멀리 나가는 이게 이제 고온고압의 가스를 노즐을 통해 뒤로 강력하게 분출하면 그 반작용으로 로켓이 멀리 나가게 된다는 뜻이죠.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고온고압 압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면 이렇게 그것은 스프링도 그러잖아요. 압축을 해갖고 이렇게 멀리 튕겨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압축을 해서 하면은 이게 추진하는 힘이 세다, 멀리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데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니까. 풍선에 바람을 넣었다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풍선이 날아가는 원리다. 뒤로 이제 밀치는 힘이 이제 뭐 압축 공기가 됐든 밀치는 힘이 비행체처럼 이렇게 이런 이렇게 제트 엔진 안에 한 8개 정도 들어있는데 시간에 그렇게 만드는 회사마다 틀려요. 이것을 분출을 하면서 강력하게 하나의 통로를 통해서 입구를 좁혀가지고 딱 나가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힘으로 날아가게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얘는 우주공구원 안에도 이렇게 공기 유무와 상관없이 이렇게 분출하는 힘이 이제 뭐 압축 공기가 됐든 뭐처럼 내가 리어카에다가 선풍기 또는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다가 프로펠러 달아서 이렇게 밀어내는 그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전거도 그런 것이 크기는 각각 만드시면 되겠는데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면 이게 리어카도 쉽게 가죠. 밀어주는 힘을 갖다가 뭐 압축 공기를 내뿜든지 근데 소리가 너무 나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도 이걸 둘 수도 있어요. 둘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밀어주는 힘을 추가할 수 있을까요? 제가 현무 미사일이랬는데 모든 미사일 종류 기존에 이제 추진체가 있었어요. 밀어내더라도 양쪽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달아가지고 연료는 이제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가스 구조나 다른 구조도 괜찮아요. 추가로 장착을 해가지고 몇 개를 그것을 떨어뜨리고 가더라도 탈부착 가능한 거 이게 장착을 해갖고 무인 비행체를 만들면 15, 20 정도는 돼서 유인 비행체는 이렇게 자국내 못 들어올 것이다. 자국 영토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모든 미사일 이렇게 무인 비행체로 만드시거나 이렇게 추가로 장착을 해가지고 기존 헬파이어 같은 미사일에도 이렇게 추가로 장착해서 보시면 이렇게 속도가 엄청나게 높은데 밀어주는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연료가 뭐가 됐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공기는 여기서 보시면 공기는 이거는 여기서 빨아들입니다. 빨아들이고 연료는 여기서 공급을 해주고요. 연료가 이쪽으로 가스 형태로 이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끝에 이렇게 점화 장치가 달려 있어서 가스를 열잖아요. 이거는 열고 닫고 이것도 이렇게 생활 속의 하나의 이렇게 원리죠. 열고 닫고 열고 닫고죠. 열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죠. 가스가 소리 나오죠. 여기서 점화 장치 여기서 점화 장치 그러면 속도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현재의 비행체도 이렇게 어떤 좀 불상사는 약간 더 뒤에를 좀 길게 만들어주면은 좀 더 추진력이 세지게 되는데. 하시면 현재 전투기라든 이런 비행체를 개조해서 그렇게 약간 더 이렇게 노즐 이렇게 뿜는 노즐을 이렇게 추진할 때 그 대신 단점이 있는데 그 열을 연소실이 견뎌야 되는 단점은 좀 있어요. 약간이라도 길게 해주면은 좀 더 추진력이 세집니다. 그렇게 만드시면 설계를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화기 만들 때도 제가 소화기에서 이렇게 주둥이가 있지 않습니까? 액상이 나오는. 그러면 그걸 약간 더 길게 만들어주면 소화기의 위력이 더 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이제 이렇게 회전하는 힘을 안에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스크류 형태를 준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스크류 형태를 주고 준다고 하면 좀 더 회전하는 힘 때문에 멀리 나갑니다. 그렇게 설계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이렇게 물 호수 같은 거 이렇게 나오는 데 있잖아요. 거기도 약간 주둥이를 좀 길게 해가지고 물이라든지 기타 당사 또 회전하는 힘을 이렇게 스크류식으로 스크류 모형을 안에다 주면 좀 더 잘 나가요. 뭐 대포, 포신이나 총신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남 매듭고 좀 만들고 주면은 좀 더 잘 나간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럼 이게 압력이 이제 안으로 작용을 해서 밖으로 못 나가고 안쪽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든 물 호스, 액상이 흐르는 관에 이와 같은 원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회전축이나 모든 프로펠러 회전축이나 모든 회전축, 이렇게 톱니바퀴 돌아가는 회전축도 그냥 매듭고지 만들고조를 두거나 스크류 구조, 이 스크류를 양쪽 스크류 구조를 회전할 때 양쪽으로 회전하는 힘으로써 돌려주면 훨씬 더 좋다. 그리고 이제 돌릴 때 이게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해가지고 이렇게 힘이 증폭되는 구조를 가져주면 훨씬 더 바퀴 자동차 바퀴 같은 게 잘 돌아주거나 프로펠러도 잘 돕니다. 여기다 보면 타이트한 그렇게 이제 모든 추진축을 만드시면 제 기술에게 타이트한 어떤 밴딩식의 톱니바퀴를 두고 여기다 안가바퀴 톱니바퀴 있는 구조를 줘요. 변속기도 그렇고 톱니바퀴의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인데 강하게 맞물리는 힘을 해서 파워가 증대됩니다. 또는 여기다 이렇게 밴딩식의 톱니바퀴와 안에만 톱니바퀴가 있는 구조를 주고 원통형의 구조를 좀 디자인은 수백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강하게 쥐어짜는 힘으로 인해서 비행체 프로펠러든 뭐든 배 프로펠러든 그다음에 모든 프로펠러 형태 가정용을 했던 프로펠러 세탁기도 이렇게 파워가 굉장히 돌아. 이 기술을 가전제품에 적용하시든지 어디 다 하셔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 오토바이도 이렇게 브레이크 잡는 데가 있죠.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 자전거에도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에도 홈을 좀 파주면은 이게 강하게 밀착하는 효과를 해서 브레이크가 잘 잡힙니다. 그것도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의 모양을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여기 보시면 이런 것도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이죠. 또는 얇은 놈, 두터운 놈, 아주 두터운 놈. 이게 이제 뭐라 그러냐면 금속 다이오드 교류를 직류로 바꿀 때 이게 축적을 해서 이걸 쭉 넣으면 교류가 직류로 바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배터리가 되는 거죠. 금속 배터리가 되면 한쪽 방향으로 전기를 흐르게 하게 하는 장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원하는 방향을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언오프 시키면 트랜지스터가 자체 전기를 축적할 수 있으므로 어떻게 카패시터가 되고 또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므로 이게 트랜지스터가 되는 것이죠. 이제 다이오드가 되는 것이죠. 트랜지스터는 여기서 언오프 하면 이렇게 그걸 이제 트랜지스터라 그래요. 언오프를 하면 이렇게 전기가 이렇게 끊었다가 열었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끊었다 열었다 끊었다 연결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여기서 자체 전기를 축적할 수 있으면 카패시터라 그래요. 이렇게 축전하다 배터리가 되는 콘덴서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방향을 주로 가는 그런 것을 장치를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금속만 되는 게 아니고요. 압력밥솥 같은데 주방 냄비 3중 바닥 만들자면 얇은 놈, 중간 놈, 두톤 놈, 안쪽으로 열이 이제 진행이 돼요. 축적을 하죠. 그래서 이게 건축용 판넬 만들 때도 아이스박스나 이런 거 보온병 만들 때도 안쪽으로 열을 가두고 싶다 그러면 얇은 놈, 중간 놈, 두톤으로 해서 보온병이나 보온도시락, 보일러 물통 이런데 보일러 이렇게 액상이나 여기다 공기가 흐르는 것에 얇은 놈, 중간 놈, 두톤 이렇게 안에다 홈을 좀 파주면은 겉으로는 평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목 거울처럼 반사복사해서 주방 냄비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수소 탱크 만들 때도 이 기술이 쓰고 수소 액상 수소 가스 탱크라든지 아마 원자력 할 때도 이걸 쓸 겁니다. 원자력 화력 석탄 속력가스로 화력 발전할 때도 보일러 탱크 안쪽으로 열을 전달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3중 바닥, 5중 바닥이면 괜찮겠나? 아닙니다. 원리가 똑같습니다. 5중 바닥이든 2중 바닥이든 원리를 그렇게 향하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축용 판넬도 이렇게 해가지고 안쪽에다 열을 가두고 양방향으로도 할 수 있어요. 양쪽 안쪽에 두껍게 하고 바깥쪽에 두껍게 하고 가운데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방음막을 만들고 홈을 좀 파줍니다. 홈을 이렇게 겉으로는 평판이가 아니라 홈을 파줘가지고 오목거울처럼 이렇게 반사복사를 해서 이렇게 방향 이쪽 방향이 있잖아. 오목거울이 오목하게 홈을 이쪽 방향을 두 가지를 같이 건축용 판넬에 놔서 바깥에 온도 차갑든지 안에 따뜻하든지 양방향을 갖다가 막아주는 이렇게 건축용 판넬을 만드시면 제 기술인데요. 아이스박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이스박스도 그렇게 하거나 이런 데는 이렇게 해가지고 홈을 파서 이게 이제 종이 골판지, 플라스틱 골판지나 비행체 금속의 모습이에요. 비행체에 금속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해주면은 비행체 금속으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밑으로 공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부력 뜨는 힘이 이제 양력이죠. 비행체에서는 배에서는 부력이 되는 거고. 그래서 물놀이용 이런 매트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이렇게 여러 겹으로 만들고 부표에도 이렇게 안에다가 이렇게 둬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여기서 금속의 모습이거나 금속 아니더라도 이게 뭐더랄까 자동차 의자, 오토바이 헬멧 이렇게 어떤 이런 데도 되고 하고 군용 헬멧, 군용 어떤 그 철모에도 안전모에도 들어가고 충격을 방지하는 기술에 몸에다가도 이렇게 몸체에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게 충격을 방지하는 기술로도 옷 같은 데도 적용하거나 따뜻하게 하는 이렇게 오목한 홈을 파고 따뜻하게 하는 데도 적용하고 그렇게 그리고 옷에나 이렇게 입으랬다 하셔도 제 기술이고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렇게 이건 건축용 판넬일 수도 있고요. 스티로폼도 이같이 만들거나 이렇게 스티로폼 사이에 이렇게 비닐을 끼워갖고 비닐이나 단열재 끼워갖고 여러 겹으로 만드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 저는 이제 과학기술, 과학적 합리적 이성적인 작용과 그 원리를 따라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정부 차원에서 좀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믿기지는 않겠지만 대한민국 정부란 자체로 이렇게 국정원이라든지 주한미 대사 오랫동안 광고를 내셨고 제기를 보셨다. 정보기관에서 받겠죠. 그래서 정보기관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전 세계 정보기관 군에서 MIO 연구기관이 전문이에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군 자체도 미국 군 자체에서 들어오고 우리나라 정보기관은 국정원, 중국 정보기관이 들어오더라. 그다음에
그다음에 미국의 CIA, FBI라든지 방첩기관들이 들어오더라. 로키드 마틴, 보잉의 방산업체들이 군무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기술이 엉터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기술이 이렇게 이해할 지식이 없는 분들은 무슨 말도 안 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기본적인 지식을 다 갖고 있습니다. 구글을 통해서 공부했고요. 여러분들 구글을 통해 공부해도 기술을 만드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니까. 그래서 구글을 통한 5분, 10분 또는 30분 어쩔 때는 1시간 이렇게 해서 지식하고 뭐 유튜브 동영상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독자적인 기술이고 어떤 누구하고 협의한 적도 없고 남의 기술을 배긴 것도 아니고 제 기술. 그래서 지금 전 세계를 약간 기존의 기술을 뛰어넘는 그런 기술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다. 아니면 안 들어오게. 나중에 이제 이렇게 계약을 할 때 그것을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안 믿기시겠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기술은 엉터리가 아니라는 뜻이죠. 네. 우주 로켓 기술로 다시 가서 우주에는 산소가 없으므로 로켓은 스스로 산화제를 액체 산소인데 자 고체 연료하고 액체 연료를 같이 움직여서 그러니까 고체 연료로 추진하는 놈이 따로 있고 액체 연료로 추진하는 놈이 양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고체 연료로 추진하는 놈이 있고 액체 연료로 추진하는 놈이 양쪽에 있는 이런 로켓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추가로 여기 기존에 이렇게 미사일이다 그러면 로켓에도 적용이 되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연료가 틀리더라고요. 가령 액체 고체 연료로 나가는 놈을 액체 연료로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저는 우라늄, 플루토늄의 가스 구조를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공기 흡수 장치는 따로 만들고 그래서 탈부착을 버리고 가더라도 또는 찰부착해서 추가로 속도를 계속 움직이면서 속도를 만들. 뭐 미사일이 소모포다 미사일이다. 그럼 기타 다른 미사일 이렇게 헬파이어 같은 작은 미사일에도 됩니다. 이 방식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 뭐 드론에도 이렇게 장착을 해서 버리고 가는 이런 뭐 수직이 착륙을 할 때 버리고 간다. 프로펠러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 버리고 간다. 드론 같은 뭐 그렇게 해도 된다. 버리고 가는 식으로 된다. 뭐 비행체 같은 거 설계를 하실 때 보조 탱크를 달아가 연료 탱크를 달아서 그거부터 먼저 쓰고 버리고 가고 항속거리를 늘리는 기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드론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설계를 들어가시면 제 기술에 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주에는 산소가 없으므로 로켓은 스스로 산화제, 산소를 빨아들여야 되는데 여기는 이게 빨아들이는 장치가 있잖아요. 산소를 공기 중에 산소가 이제 태우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자동차, 배행체에 수소산소를 갖다가 아예 그냥 갖고 다니다가 좀 주입해주거나 휘발유 같은 게 연료가 이제 석유다 그러면 거기다 원래 연료 주입 때부터 산소를 조금 더 수소를 넣어주는 포괄하지 않을 정도만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공기 탱크, 뭐 터보 터빈 블레이드 방식, 터빈 블레이드에다가 홈을 좀 파주면은 이게 프로펠러 굉장히 잘 돌아가는데 집안에 보면 위에 이렇게 공기 순환 장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터빈 블레이드 형태인데요. 이렇게 똑같지는 않은데 여기다 홈을 좀 파주면 잘 돌아간다. 모든 터빈 고제에 홈을 좀 파주면 잘 돌아. 집안에 이렇게 위에 제 지붕 보세요. 돌아가는 게 있지. 그게 이제 터빈 블레이드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홈을 좀 파주면 잘 돌아갑니다. 이 기술도 거기다 이제 이렇게 발전기를 만들어 놓을 수 있다. 그 아이디어와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발전기로 발전할 수 돌아가니까 회전하면서 돌아오면서 그걸 발전기로 만들어셔도 제 기술이 그거 숫자가 많으면 굉장히 그래서 연구자석과 구리의 반응을 하죠. 이게 오토바이 엔진으로 제가 이렇게 발전기 만들 수 있잖아요. 오토바이 엔진 뭐 이렇게 자동차 이렇게 상관없어요. 뭐 그 원자력으로 돌리든 석탄, 석유, 가스로 돌리든 태양력으로 만든 전기로 돌리든 상관이 없는데 회전축에 굵기가 드는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연구자석을 두께를 틀리게 해서 아니면은 연구자석을 두께를 여러 개 수십 수백 개 병들어 입자나 가루 대정수 홈을 좀 파줍니다. 그래 연구자석을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라 그랬죠. 그래서 회전하면서 이게 두 가지가 반응을 해가지고 송전할 때는 송전선이 전기선 피복선이 피복 없이 두께를 틀리게 한 대중소다. 구리가 두께를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틀리게 하면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앞으로 이게 전기 보실지도 몰라요. 앞으로 이거를 전선을 전기선 통신선으로 쓰이거나 방산 장비에는 파워 있는 구동을 위해서 반드시 다 모터 직전에선에 들어가거나 그 선이
전기선 안에 들어가가지고 파워 있는 구동을 하는 그런 데로 바뀝니다. 뭐 그때 뭐냐면 테슬라는 전기를 앞뒤로 움직여 교류를 만들었고요. 이게 멀리 보내기 위해서 앞에 갔다가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서 밖으로 누출되지 못하게 하는 기술인데 그 에디슨의 직류로 쭉 보내는 건데 저는 이제 전기 보낼 때도 전기 이렇게 풀려 보내죠. 어쩔 때는 전압을 강하게 줘가지고 멀리 송전할 때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준다는 거죠. 두터운 부분을 이렇게 이렇다 그러면 약간 두터운 부분을 이렇게 중간 넣어가지고 파워를 아연 강판 같은 데도 그 철근도 이 기술을 쓸 수 있고 철사 철망도 쓸 수 있는데 모든 다른 데도 다 돼요. 그래서 뭐 가스관 만들 때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압력을 안으로 포신과 총신 만들 때도 씁니다. 하시면 제 기술에 대해 포신과 총신 만들 때도 유리석용 코튼 열사나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할 수 있는데 철사 철근 철망 철근에도 가능. 그래서 부식을 막기 위해서 이런 데도 알루미늄 코팅을 주는 기술도 쓸 수 있고요. 동관 만들 때도 알루미늄 만들어갖고 동을 위에다가 코팅을 해가지고 동관 만드는 거나 동판 만들 때 에어컨 할 때도 좋죠. 알루미늄에다 구리 코팅을 하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저 기술 거기다가도 유리석용 코팅 열사나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는데 철근 같은 데도 이렇게 농사용 아연 강판 기타 다른 데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줘가지고 튼튼하게 만드는 기술을 쓰시면 저기도 알루미늄 코팅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포신 총신에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어쨌든 우주 로켓은 뒤로 고온고압의 가스를 내뿜고 산화제라는 게 존재하는데 액체산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고체가 안에 고체 연료가 들어가는 놈하고 액체가 이렇게 액체로 추전한 걸 두 가지를 같이 하거나 바깥에 장착을 해가지고 버리고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미사일에도 추가로 이것을 버리고 가지 않아도 추가로 장착을 해가지고 연료가 틀리더라도 또는 연료가 같은 연료를 장착을 해가지고 현무 미사일이라든지 포 같은 이런 것에서 수도를 높이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우라늄2는 플루토늄의 가스 구조를 넣는 우주 항해할 때는 앞으로 가루를 갖고 다니면서 액상으로 만들고 이게 가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우라늄2는 플루토늄 한 개나 둘 셋에 폭탄 폭약에도 이 기술이 들어가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폭탄 폭약할 때도 장약 같은데 제가 가루를 대중소로 만들고 폭탄 폭약 가루도 대중소 만든 다이너마이트 가루도 대중소 만든다 그랬죠. 다이너마이트도 이렇게 전자신간 방식이 아니라 전파 방식으로 터뜨리면 제 기술인데 뭐 대인질이나 대전차질에도 가능하고 다른 폭탄에도 가능합니다. 폭탄에 따라 이렇게 전파로 터뜨리는 기술을 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각각 다른 적용. 리모컨 할 때도 우리 집안의 리모컨도 적외선 방식인데 이렇게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바꾸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3층에 있어도 1층에 있는 거 전파가 도달거리에 내에서는 한번 밥 먹을 때도 이게 더 편리할 것 같아요. 전 세계 리모컨의 이 기술이 큰 기술일 수도 있습니다. 적외선 현재 있는 셋톱박스에 적외선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그것을 방향과 각도를 따라 밥 먹을 때도 옆에서 할 수 있게 여러 군데서 센서를 둬서 그래서 받아들이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한 군데가 여러 군데라는 거죠. 방향과 각도를 또는 한 개짜리를 할지라도 방향들을 여러 군데서 받아들일 수 있게 개조하시면 제 기술이다. 그래서 그것도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로 각각 조절하거나 같은 파형 호출 번호만 들리게 해서 이게 조절할 수 있다. 이게 리모컨 만들 때 다이너마이트도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대인지나 대전차나 폭약 폭탄 같은데 왜 이렇게 기술을 그렇게 전파로 터뜨릴 때 동시에 터뜨리는 기술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것은 전차포탄이든 슈리탄이든 박격파이든 유탄 발사 유탄이든 폭약의 종류에 폭탄의 종류에 상관이 없이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반포탄이든 항공폭탄이든 포탄의 종류에 상관없이 전파로 동시에 떨어뜨려 또는 어떤 것은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탁탁탁 카메라만 딱 달고 있는 이렇게 프로펠러에 달고 있는 이런 형태 소형 드론을 만들어서 카메라로서 모든 걸 보는 작은 형태 폭약을 달 수도 있고 그것을 이렇게 해서 사방에 파견해서 동시에 카메라 이렇게 다 보는 기술을 얘기했죠. 적에게 들키지 않고 드론 형태로 안 보고도 그래서 카메라만을 이렇게 달고 있는 이런 것을 달아서 프로펠러를 달아서 아주 작은 놈이거나 크기는 각각 틀리겠습니다만 폭약도 달 수 있고 그런 장치를 이렇게 많은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전장의 상황을 본다, 관찰한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곤충 로봇이다 이렇게 하겠죠. 단가가 이게 맞아요. 단가가 싸게 제작할 수 있고요.
아니면 폭약을 이렇게 프로펠러를 달아가지고 무사히 땅에 안착시켜서 지뢰 효과를 냈는지 이렇게 사방에 이렇게 심어놓고 적들이 들어오면 동시에 터뜨려버리는 기술도 가질 수 있습니다. 보병이 갖고 다니면서 프로펠러를 움직이면서 포탄의 종류는 크기는 각각 틀리겠는데 수류탄에 따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터뜨려 전파로 터뜨려 수류탄도 전파로 터뜨려 이런 기술을 쓰시면 되겠. 대인지나 대전차지라도 전파로 터뜨리고 어프시켜 다시 캐올 수 있거나 다이너마이트도 어프시키는 기술을 쓸 수 있는데 안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몇 초 후에 터진다든지 이 기술을 다이너마이트 가루도 대중소, 그다음에 폭약의 가루도 대중소, 장약의 가루도 대중소, 폭약의 대중소 이렇게 들어가게 하시면 굉장히 융합폭탄이 되는데 이것은 서로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화하지 않은 원리를 따라서 융합적인 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집안에 LED 등이다, 저게 기타 모든 종류도 대중소로 빛의 사이즈는 융합빛이 나서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어떤 전기 같은 제약이 전기되면서 밝고요. 또는 그것을 전력을 좀 강하게 주면 난방 장치로도 이렇게 만들어서 여름에 뜨거운 태양빛이면 덥죠. 빛에는 열을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아이디어 개념을 가르쳐주면 꼭 쉽거든요. 일단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전파로 동시에 터뜨리거나 타이머를 둬서 터뜨리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슈류탄이 됐든 타이머를 둬서 장착을 해가지고 슈류탄 같은 거. 슈류탄은 뭐 박격포탄 같은 거를 땅속에 파묻어서 대인지뢰나 대전차 역할을 동시에 터뜨릴 수도 있고 어프시켜서 다시 가져올 수 있고 이런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다. 폭탄에다가 약간 백린탄 같은 걸 콩알탄처럼 넣어가지고 하늘에서 떨어뜨려가지고 하거나 슈리탄 또는 박격포탄에 대해 개념을 주거나 포탄의 종류에 상관을 넣으시면 불바다 됩니다. 공포무딩으로 저는 밝힐 수 있어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드론을 상용 드론을 이용해서 슈류탄을 이렇게 투하할 수 있다. 보경이 갖고 다니면서 살게 될 텐데요. 폭약이 이런만 세다면 이렇게 멀리 보면서 스크린을 보면서 할 수도 있고 카메라 장착을 해갖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정확한 지점에 도착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전 세계를 수천 저분의 수백 저분의 가로 세로 높이를 잘라서 1cm나 0.2, 0.4 좌표와 숫자 방식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고 우주지도, 바닷속 지도, 땅속 지도, 육지도도 만드시고 땅속에 가스가 피해서 그 중에서 공사하러 갈 때 딱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모든 카메라는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입체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이목구비를 입체로 판단을 하고요. 모든 물건의 사물,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해서 물건을 식별하거나 재고 관리를 하고 계산까지 슈퍼마켓 같은데 편의점한테 계산까지 자동 해줘서 주인에게 통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건 몇 개 집었나 우리가 이렇게 빵 몇 개 집었나 볼 수 있잖아요. 얘도 몇 개 집었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감시 역할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입체로 보는 게 중요한 기술. 그래서 지금 모든 카메라와 디스플레이 장치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입체로 이렇게 표현하거나 입체로 보는 카메라 이렇게 쓰시면 제 기술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아이디어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이목구비를 옷을 바꿔 입어도 알고 지금은 현재 안면 인식은 입체로 안 보는데요. 카메라 기술 때문입니다. 제 기술을 쓰실 거는 휴머노id 로봇도 사람처럼 똑같이 모든 사물을 보고 각각 대응 프로그램 설정을 따라 각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각각 알아보고 그렇게 이렇게 안면 인식을 할 때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 홍채 인식을 할 때도 그렇고 모든 인식을 할 때 이런 입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다. 그것은 무단으로 쓰시지 말라는 거죠. 가르쳐주면 쉽거든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보통 이게 기술을 공개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뭐 드론 같은데 장착을 해가지고 전쟁 무기를 쓰고요. 그래서 드론에다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 밤에 야간 작전에 아니면 열화상 카메라가 여기 안에 탑재될 수도 있어요. 좀 비싸죠. 대신 열화상 카메라를 따로 넣으면 쌉니다. 전파로서 경보를 하고 금속 탐지, 사람 탐지. 현재는 집안에 있는 CCTV도 이렇게 전파로 경보를 하는 기능을 주시거나 동작 감지. 사람이든 무엇이 이렇게 움직이면 동작에서 경보를 내리거나 스마트폰으로 가르쳐주거나 이것을 따로 기록하거나 하는 장치를 만드시면 되겠죠. 이게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움직였다는 것, 출연했다는 건 뭐냐, 뭐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들어왔다는 건지 침입작용 뭐하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또 뭐 연기 같은 것도 이쪽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그것도 입체로 알고 이제 입체는 아니냐 그걸 구분해 얘도.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입체는 아니냐 일단 경보를 하거나 입체면 부딪히지 않는 기술 이렇게 차량이다 그러면 이렇게 드론이다 그러면 사람이다 그러면 부딪히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입체, 움직이는 입체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동작 감지를 통해서. 그래서 각각 어떻게 대응할 수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렇게 어린이 이런 거 이렇게 휠체어 탄 사람 이렇게 각각 구분해서 각각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사물을 각각 알아볼 수 있는데 각 사람도 알아보고 가로수도 알아, 건물도 알아보고 도로도 알아보고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설정을 일단 인간이 보는 것처럼 똑같이 본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카메라가 이 눈과 이렇게 해석하는 장치,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각각 어떻게 대응할지 해석하는 장치가 따로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물을 보고 계산을 할 수도 있고 재고 관리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 설정을 하기만 해요. 이거를 이제 드론에 장착해서 사물을 사람이다, 차량이다, 움직이는 거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건물 이런 것도 파악하고 목표를 따라서 번호를 일련번호를 매겨서 추적하거나 그 군인들만은 다 군복 입은 사람을 오토 구별하죠. 살상하라고. 중국에서 어떤 사람을 특정해서 이 카메라로 보고 그것을 전국에 찾아내더니 수백만 대를 공공 CCTV에 두고 정확하게 그 사람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저 방식을 하죠. SK에서도 이렇게 CCTV 이렇게 지하철을 관찰하면서 1년분을 매기시더라고. 제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마세요. 1년분을 매기는 것은 원하는 숫자를 딱 되면 그것만을 딱 골라서 딱딱딱 이렇게 자동 전쟁을 해서 표적을 제거하거나 뮤비 찍을 때도 그 사람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뮤비를 촬영한다든지 또는 또 다른 사람을 하고자 할 때 또 다른 사람을 번호를 딱 지정해 주면 그 사람을 또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 중심으로 촬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자동 전투할 때 이 기술이 쓰인다. 쓰시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안도릴 같은 데도 이런데 다른 데서도 드론 업체들이 지금 제 거를 쓰는 걸 제가 봤거든요. 미국 드론 업체들도 미국은 지적재산권의 나라니까 스스로 이게 명예를 더럽히거나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국제협약을 따라서 자기네들이 추진을 했으면 자기네들이 스스로 어겨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 정부 차원의 드론 없으면 다 보고 있으면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드론에다 수류탄을 장착해서 폭격하는데 폭탄을 보병에 갖고 다니면서 떨어뜨릴 수도 있다 그랬는데 박격 포탄도 가능해요. 근데 드론은 조그만 소형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수백 개 카메라 인식으로 해서 폭격 따라서 뭐 수백만 개 이렇게 10억 개 만들어 사람 몸에 달라붙게 그럼 전쟁 끝난다. 사람이면 달라붙는 기술을 군인이면 달라붙는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쓰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폭격하겠다. 폭격을 항공폭탄이든 뭐든 여기서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보병이 해가지고 슈리탄이든 뭐 크기에 따라 틀리겠죠. 프로펠러 앞뒤로 이렇게 위아래로 돌려가지고 작은 드론 형태의 폭탄을 만들어서 여기서 보내는 이 기술도 쓰시면 제 기술이다. 작게는 슈리탄이 되겠고요. 사람에게 달라붙는 구조를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되게 간단한 형태로 만들 수 있는 되게 싸게 만들 항공폭탄에서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수백만 개를 뿌린다고 생각하십시오. 너는 10만 개라면 그 도시 초토화돼 버립니다. 폭격 이름만 쓰면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네네. 핵심 로켓의 핵심 부품은 터보 펌프, 연소기 노즐, 엔진의 핵심은 연료와 산화제를 정밀하게 공급하여 연소 강력한 추력을 생성한다.